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총괄 제작센터가 첫 삽을 떴습니다. 내년 1월부터 누리호 발사체의 생산과 조립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올해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못하는 전남 지역의 초등학교가 2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거점 학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출생수당을 도입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사용처 등을 살펴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1월 수출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송 장비와 기계류의 수출이 크게 늘었고 석탄과 석유 제품의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총괄 제작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순천 율촌 산단에 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센터를 착공했습니다. 이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내년 1월부터는 누리호 발사체 생산과 조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순천 유치가 확정된 우주발사체 제작센터. 부지 선정과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센터 건립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508억 원을 들여 우주발사체 제작과 조립을 위한 단조립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전체 6만 1,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2층 건물 1동과 지상 1층 4동이 건립되는데 건물의 최고 높이는 25m로 발사체를 최대 4대까지 동시에 조립할 수 있는 공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300여 개 참여 기업과 협력해서 우주 발사체인 누리호 제작을 총괄합니다. 지난해 5월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3차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는 1.5톤 위성을 700km 위성 궤도에 쏘아 올릴 3단형 우주 발사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곳에서 각 단을 조립해서 나로 우주센터로 이송하고 전체 조립과 발사를 3차례 진행할 방침입니다. 민간 우주 경제 시대에 본격적인 발사체 생산 기지가 될 것입니다. 누리호뿐만 아니라 신규 발사체 사업까지 확장성을 고려해서 발사체 단조립체 제작 및 성능 검증을 위한 발사체 제작센터로서 인프라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전남도는 오는 2031년까지 1조 6천억 원을 들여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민간 발사장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우주발사체 특화 국가산단, 소부장 특화산단 등 관련 기반 조성에도 집중할 예정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센터를 중심으로 해룡산단 60만 제곱미터의 부지가 비어 있다며 연관산업 활성화에 함께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천시는 기업의 인재들이 순천에서 연구와 제작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편안한 정주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근무할 직원들이 수도권 생활을 포기하는 기회비용 이상의 여러 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는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에 있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이제 이 남쪽에 내려와서 미래를 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민간 우주산업 실험 무대로 떠오른 순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기업 300여 곳과 손잡고 누리호 제작 총괄을 담당하는 가운데 연관 기업의 추가 입주와 더불어 우주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저출생 학령 인구 감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입학식이 사라진 학교의 이야기인데요.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 입학식을 하지 못하는 초등학교가 전남 지역에 20곳이나 됩니다. 이러다 농촌 지역 학교는 싹 다 문 닫는 게 아닐지 걱정됩니다.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신안군 앞해읍에 있는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 1962년 개교해 62년 전통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 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입학식을 치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신입생이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는 신입생 2명을 받았지만 올해는 아예 없습니다. 전교생 수는 24명, 학급 평균 학생 수가 4명 남짓입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이가 없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안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입학생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올해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전남 지역에 모두 20곳이나 됩니다. 최근 3년 동안 신입생이 없었던 초등학교를 살펴보니 지난해 30곳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20곳 정도가 학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연속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9곳, 3년 연속 신입생이 없는 학교도 4곳이나 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학생 유입을 늘리기 위해 작은 학교 살리기와 농사노촌 유학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작은 학교 특색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은 학교를 좀 더 특성화시켜서 찾아오는 작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를 좀 지원하고 있고, 올해는 10개 내외의 학교를 가지고 일각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의 흐름을 막기 어려운 만큼 면 단위 학교를 통합하는 거점 학교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신입생이 없는 학교들을 보면 일면 일교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면 단위의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학령 인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몇 개 면을 합쳐서 거점 학교를 만드는 것도 조심스럽게 논의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신입생이 해마다 1000여 명씩 줄고 있는 전남. 입학식 없는 쓸쓸한 학교가 늘면서 졸업식마저 못 치르고 문 닫지 않을까 지역사회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바로 출생수당인데요. 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송하연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지난해 12월 기준 전남의 인구는 180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약 10만 명이 준 건데요. 통계청은 감소세가 지속된다면 전남의 인구가 오는 2030년 160만 명대, 2043년 150만 명대로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인구 감소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양육비 지원의 폭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0세부터 17세까지 18년 동안 전남도와 각 시군에서 각각 10만 원씩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출생수당을 신설한 겁니다. 전남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되는데요. 지급 방식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수당 10만 원하고 이제 시군에서 이제 참여하게 되면 총 20만 원을 18년 동안 매월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1인당 총액이 2,160만 원. 또 시군까지 합하면 4,320만 원이 되거든요. 네, 아이 한 명당 4천만 원이 넘게 지원이 된다면 2명에서 3명까지 낳은 부모들은 1억 원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전남형 출생수당 언제부터 지급됩니까? 전남도는 올 상반기 안에 지급처와 신청 방법 등을 확정지을 예정인데요. 사회보장제도 협의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출생수당을 전남도와 시군에서 각각 지급하는 형식이다 보니 기관마다 지급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전남도 지급분의 경우 현금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각 시군의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 가맹점을 기반으로 사용처가 제한될 전망입니다. 네,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남도의 예산 확보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전남도는 연도별 출생아 현황을 고려해 시행처태 대상자 규모를 7천여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경우 약 94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전남도는 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해 이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집행 불가하거나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 예산을 집행 가능 예산으로 변경하는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각 시군에서는 출생수당 10만 원을 기준으로 재정 여건에 맞춰 지원 규모 상향 또는 하향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올해 추경 예산에 포함시켜 이르면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전남도는 현금성 지원을 비롯해 전남 지역 곳곳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구축하고 난임시술과 난자 냉동시술 비용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송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1월 수출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 증가했습니다.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2024년 1월 광주 전남 수출입 동향을 보면 1월 수출은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62억 4천만 달러, 수입은 3% 증가한 42억 5천만 달러로 무역 수지 19억 8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남 지역 주요 수출 품목은 수송 장비가 365.4%, 기계류 53.1%가 늘었고 철강 제품이 1.9% 줄었습니다. 수입은 석탄이 26% 증가하고 석유 제품이 22.7% 감소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 인상을 놓고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올해 법 개정으로 인해 광역의회는 기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기초의회는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한액이 올랐는데요. 전국의 지방의회마다 최고 상한액까지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20년간 동결된 활동비로는 자료 수집과 연구 활동은 물론 주민들 경조사 챙기기에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한 지방의회에는 20, 30대 젊은 의원들이 늘어난 상황인데 이들은 겸직 없이 활동하는 만큼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전합니다. 의정활동비 인상이 꼭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하지만 자신의 주머니 채우기가 아닌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선택인지, 그리고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여수 영락공원 창고에서 금리가 무더기로 발견돼 여수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12월 시립공원 묘지 영락공원 직원이 창고를 정리하던 중 금리 30여 개를 발견했다고 보고받은 뒤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영락공원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2명 이상 입회해 금리를 즉시 폐기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목포해경이 지난 14일 도서 지역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를 신속히 육지로 이송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지난 14일 오후 5시 20분쯤 신안군 가거도 보건지소에서 손가락 골절과 힘줄 부상을 입은 50대 남성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비 함정을 급파해 응급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민간 해양구조선과 연안구조정을 연계해 15일 새벽 12시 30분쯤 진도 서망항에서 119 구급대에게 인계했습니다.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집단 행동에 대비해 전남도가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전남도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발생할 경우 중증의료와 응급의료 등 필수 의료의 공백이 없도록 22개 시군과 유관기관에 한 라인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도내 의료원을 포함한 응급의료기관 35곳과 응급의료시설 9곳은 24시간 응급실이 운영되며 보건소 등 보건기관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합니다. 집단 휴진 시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와 시군 누리집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